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정비법 할 차례입니다. 40페이지. 정비 사업이라는 용어 6가지를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비 사업은 정비구역이나 가로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정비하고 주택 등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다음에 6가지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 그거 딱 알면 돼.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택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이니까 토지까지 조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이 뭐하고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주택 재건축 사업은 건축이니까 토지는 안 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이 뭐하고 양호한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공익성보다는 사익성이 강하다. 얘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 알면 되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니까 얘는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다. 여기에서 도시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거죠.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이다. 그거 알면 되고, 그래서 시행자가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이용 시설을 확충해주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해 나가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는 거예요? 관리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래서 사업 6가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됐어요? 자, 6가지 알아둬야 되는데, 자, 이게 요번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만 합격하고 2차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정비사업이 3개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 있죠? 얘가 통합이 돼버려요. 어떻게 통합이 되냐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 있죠? 얘가 통합이 돼서 재개발 사업으로 만들어 놓고요. 몰라도 돼요. 그거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아닌데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생각하면서 공부하라는 얘기고, 재건축 사업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있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없어지고 재건축 사업만 남게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 뭐 내년도 같으면 지금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재건축 사업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내년도부터는 재건축 사업도 정비구역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그렇게 바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바뀌어지는 것들은 이번 시험 문제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잘 알아둘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잘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영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이 정비 기반 시설이겠죠. 자,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구판장,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거겠죠. 그래서 보면 자, 정비 기반 시설이란 주택법 지난 시간에 배웠죠. 주택법에서 얘기하는 부대시설이나 간선시설을 얘기하는 거고, 공동이용시설은 복리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들 가지시면 되고. 자, 노후불량 건축물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서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면 노후불량 건축물이고, 자, 2번 잘 알아두면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이면 노후불량 건축물. 40년 사용. 그쵸? 예. 그 다음에 3번에 1번.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자, 대지 갑니다. 자, 정비법상 대지란 정비 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 이렇게 알면 되겠고, 주택단지 나오죠? 주택법에서 배운 거.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건설되는 일단의 토지, 당연히 주택단지죠. 근데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얻어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도 주택법에서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택단지. 그래서 아까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있죠? 이거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자, 잘 알면 되고,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얘기하는데,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건축물 중심이라 그랬죠.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다. 그거 알면 되고요. 주택공사 등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주택공사 등. 용어 정의 좀 알아두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사업 시행하면 얘는 제일 먼저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요. 무슨 계획이요?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더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계획. 자,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물어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자, 거기 군수는 없어요. 시장은 몇 년을 단위로? 10년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니까 자,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돼요. 자,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이 시에 그쵸? 정비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이나 지침을 정해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 잘 알아야 되는 게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알아두시고,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알아두시고,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에는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뭐 되어야 한다? 포함되어야 한다.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무슨 계획이요?
밀도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대도시급 이상의 시장은 기본계획을 꼭 수립해야죠.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해라 라고 정해지지 않으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더라.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대도시급 이상의 시장은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 자, 수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야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죠. 지방의회는 며칠 내에 의견을 제시해라. 60일. 이게 리모델링 기본계획하고 다른 거예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30일. 여기는 60일. 그 다음에 협의 거치고 뭐 거쳐서? 심의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했다면 이를 고시해줘야죠. 자,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하면 도지사에 뭘 받아야 돼요? 승인. 그러면 대도시 시장이 수립하면 도지사의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 그게 리모델링 기본계획하고 다른 점이에요. 됐죠? 그것만 알면 되겠고. 자, 이렇게 수립고시하고 난 다음에, 자, 시장은 장관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보고해라. 이런 얘기야. 계획의 기준은 누가 정해준다고요? 국장. 자, 이제 이렇게 기본계획이 정해져 있으면 이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자, 한번 가보죠. 구청장 등은, 구청장 등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하고 광역시에 있는 군수 있죠?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자, 요거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죠? 그 다음에 주민 설명회를 하고, 며칠 이상 공람하죠? 30일.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듣죠? 지방의회는 며칠 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돼요? 60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뭐 해야 돼요?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번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일반 시장 군수 있죠? 시장 군수는 자기가 정비계획을 결정합니다. 결정해서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주민 설명회도 거치고 며칠 이상 공람하고 30일 이상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됐나요? 자기가 직접 정비구역을 뭐 한다는 거예요? 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구역을 누가 지정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정해요. 그래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자 중에는 도지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정비 계획의 내용이에요. 얘는 이제 어떤 정비 사업 할 겁니까? 이런 얘기 꼭 들어야죠. 그리고 어떤 규모로 할 겁니까? 그래서 토지의 규모는 정비구역의 면적, 구체적인 면적을 얘기하고요. 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와 관련된 거 있죠? 이게 들어오고. 자, 언제 할 겁니까? 예정, 시기. 어떤 정비 사업을 어떤 규모로 언제 할 것인가 정해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정비 계획이. 그래서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정비 계획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은 반드시 정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O예요, X예요? X. 필요하다면 지구 단위 계획을 품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근데 이 정비 계획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 계획에서 보면 계략적인 정비 예정 구역의 면적을 정해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단계별 정비 사업 추진 계획 써준다 그랬죠? 그리고 뭐 이거 1번, 2번, 3번 써주면 단계별 정비 사업의 추진 계획에는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 다 적어주라고요? 안 적어주라고요? 적어주면. 그럼 여기에서 정한 때가 되면, 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정비 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을 신청하거나 지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정한 날로부터, 정해진 날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정비 계획을 수립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누구는 토, 지 등 소유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정비계획의 위반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반영 여부 알려줘야죠. 며칠 내에 60일 안에 반영 여부를 알려주는데,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1회 안에서 30일 연장할 수 있다. 뭐 계획의 기준은 다 누가 정해주죠? 국장. 자, 이렇게 해서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정합니다. 절차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지정했다면 이를 뭐 해주라고요? 고시하고. 자, 시장 군수는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반에게 뭐 해주면 된다? 열람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정비구역 안에서는 뭐에서 정한 대로?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정비사업 해야죠. 따라서 정비구역 안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인들은 정비계획에 어긋나는 개발행위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려면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뭘 받아서 해라? 허가. 그쵸? 그 허가행위 맨날 똑같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합병일까요? 분할일까요? 분할. 합병은 개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그 다음에 여기에만 있는 거, 중목의 벌채와 식재. 이거 똑같잖아요. 그쵸? 중목의 벌채와 식재도, 자, 정비구역 안에서는 개발행위가 되더라. 알아두면 되죠. 다만 생활과 관련된 거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생활과 관련된 거. 생활과 관련된 거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경작. 그쵸? 경작. 이게 안 나와. 가슴 아픈 거예요. 경작. 그쵸?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미한 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경미한 거. 자,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경미하다, 안 경미하다? 경미하다. 정비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미하다, 안 경미하다? 경미하다. 그래요. 그런 거 딱 똑같잖아. 개발구역하고. 자, 이번에는 중목의 벌채와 식재잖아요. 근데 이게 관상용이면, 무슨 용이면? 관상용이니까 벌써 생활과 관련된 거죠. 관상용 임시식재는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만 농경지에서의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개발행위가 되더라 이거죠.
그것만 알면 되겠고, 시장 군수가 이렇게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데 시행자가 정해져 있어요? 누가 정해져 있다고요?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장 군수는 시행자의 뭘 들어야 돼요? 의견을 들어야 되고, 기득권자는 보호되나요? 안 되나요? 어떻게 알았지? 기득권자가 누구죠?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아이고, 그래, 이제 그런 건 또 잘하네. 자, 그래서 기득권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며칠 안에, 30일 안에 뭐만 하면, 신고만 하면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근데 3번에 보면 지분 쪼개기가 추가 제한된다라는 거 나오죠? 자, 거기에서 아는 건 이거예요. 자, 정비법에서, 무슨 법에서? 정비법에서 권리산정 기준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요? 권리산정 기준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기준일 있죠? 기준일이 언제냐면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비구역이 지정고시가 되고 난 후에 소유자가 됐어요. 그래도 그 자들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됐다 한들 그 자들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새로운 걸 분양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조합원 되려고 막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면 투기적 수요에 유입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투기적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관, 됐나요? 그 다음에 누구요? 시도지사, 그 다음에 누구요? 시장, 군수는 지분 쪼개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년 이내에서? 3년 이내에서. 단 1회 안에서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쵸? 네. 토지의 이용 제한은 항상 몇 년? 3년.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자는 행정주체면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공식 알아두면 돼요. 그러면 지분 쪼개는 게 뭡니까?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요 두 가지가 추가적으로 제한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구청장 등의 의무적 해제 요청,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시장 군수는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그 얘기랑 똑같은 거죠.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기를 보셔야 돼. 자, 이제 전체적인 걸 알아야지 이제 그게 쉬워요. 자, 이렇게 기본 계획을 미리미리 수립해 놓고, 뭐를 미리미리 수립해 놓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기본 계획을 미리미리 수립해 놓고, 기본 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하면 이제 정비구역 정비하는 사업을 해야죠. 자, 누가 합니까? 물어보면 조합이에요. 누가 한다고요? 정비사업은 누가 한다고? 조합이 합니다. 조합은 설립해서 뭐 해서요? 조합 설립해서 조합은 정비계획에 부합되게 사업시행계획서라는 걸 작성하겠죠. 그리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요. 조합이니까 누구한테 사업시행인가 받겠어요? 시장, 군수.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조합이 얘는 관리처분 방식으로 해요. 무슨 방식이요? 그래서 이제 조합은 사업을 하기 전에 뭘 수립한다고요?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고시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정비니까 뭐부터 해야 돼? 철거. 뭐 한다고요? 그래, 철거해요. 철거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해요.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제 다 했어요. 뭐 했다고요? 다 했으면 시장 군수에게
준공 인가를 받고 끝.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이거대로 돌려줘야죠. 예,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해요.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걸 뭐 해주면? 고시만 하면,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이전 고시일 다음날 교환되는 효과가 생겨서 정비사업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갑니다. 근데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 정해줬죠? 근데 그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정비구역을 지정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해제하여야 한다. 됐어요? 그 정도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정비구역을 지정했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몇 년 안에, 3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됐어요? 자, 해제하여야 한다. 됐나요? 근데 정비사업은 조합이 해야 되는 거죠? 설립의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얘는 추진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요. 뭐를 구성한다고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군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들어가면 요 3년이 2년으로 나뉘어요. 정비구역 지정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할 때 해제하는 거예요. 승인받고 난 다음에 몇 년 안에? 2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하여야 한다. 자, 이번에는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몇 년 안에? 3년 안에 뭐를 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하여야 한다. 333이에요. 자, 근데 한 가지 알아둡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있죠? 자,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한 가지 외우면 돼요.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빨리 외우세요, 이거. 아직도 이거 못 외운 사람이 있어요. 네. 이거 못 외운 사람은요, 여기다 써놓고 다니는 거야. 나는 공부를 안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명인방법이에요. 명인방법. 자,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한다는 얘기는 지금 조합을 설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얘는 정비구역 지정한 날로부터 2년, 3년 요거 안 하는 거니까. 맞죠? 그럼 몇 년 안에, 5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하여야 한다. 됐나요? 자, 일단 해제하여야 한다를 잘 알아두시면 공부하기가 편합니다. 됐어요? 자, 지워버릴 거예요. 그거 뭘 써요? 책에 다 있는데. 지워버릴 거예요, 이렇게. 자, 항상 강의하면서 느끼는 거. 책의 줄을 잘 그는 사람, 잘 필기하는 사람. 시험 보면 맨날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 왜 틀렸지? 책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머, 내가 노란색으로 다 칠해놨네. 막 이렇게. 자, 보세요. 자, 여기까지 좀 잘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지금 요약집에는 없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비구역을 시장 군수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할 수 있는 경우요?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지금은 해제하여야 한다 배웠죠?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어느 경우냐면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 거라고 예상될 때. 왜 이러면 아우 이거 사업 못하겠네 이거죠? 왜? 정비사업은 누가 하는 거니까? 조합이 하다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시장 군수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게
이자들이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럴 때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똑같은 게 그거예요.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때. 왜 30% 이상이 왜 해제를 요청하겠어요? 돈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못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럴 때는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힘들어하는 데가 여기죠. 항상 힘들어하는 데가 여기에요. 도시개발법도 마찬가지, 정비법도 마찬가지. 제일 힘들어하는 데가 여기인데 되게 쉬워요. 이거 뭐 생각만 안 하면 뭐 정비사업 6가지 알고 있죠? 정비사업 6가지 알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비면 무슨 지역이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에요. 그쵸? 하나의 도시군의 일부죠. 맞죠? 정비사업은 2개 이상의 도시군에 걸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의 도시군 중에서도 어디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거고, 정비니까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 건설하는 거죠. 자, 그 개념만 딱 알면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정비 사업에 대한 지침을 정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정비 사업에, 정비에 관련된 건 지침을 정해주는 계획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자, 정비 사업에 관한 전체적인 지침을 정해주는, 됐어요? 뭐를 수립하라는 거야?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거예요. 기본계획을. 됐어요? 어디마다? 도시마다. 됐어요? 정비에 대한 지침을 정해주는 행정계획이 존재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맞죠? 자, 정비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지침을 정해주는 거를 어디마다 미리미리 수립해놔라? 도시마다. 근데 조그만 도시는 이런 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조그만 도시는 정비할 때가 딱 정해져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디급 이상, 대도시급 이상의 시장은 됐나요? 우리 시의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 지침, 기본 방향 정해주기 위한 기본 계획을 별도로 몇 년 단위로? 몇 년 단위로? 몇 년 단위로?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대도시급 이상에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침을 정해주는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놓으라는 거예요. 왜? 왜 대도시급 이상의 시에는 10년 단위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놔야 된다고? 왜? 왜? 정비사업에 대한 지침을 정해주는 계획이 없으니까. 응? 빨리 여기 봐. 뭐 책에도 없는 거 설명해 주잖아. 책에도 없는 거 설명해 주는데 책을 막 찾아. 책에 있는 거 설명해 줄 때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책에 없는 거 설명해 주면 책에서 막 찾느라고 설명 못 들어서 또 모르고. 그러면 안 되지. 자, 여기 봐요. 정비라는 개념을 알죠? 이게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 정비라는 거 알죠?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정비에 관한 지침을 정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거기는 개발에 관련된 지침을 정해주는 거예요. 됐어요? 정비에 대한 지침이 없으니까 대도시급 이상의 시, 대도시 있죠? 큰 도시는 정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 도시를 정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지침을 정해주는 계획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 도시 단위의 정비사업에 대한 지침을 정해주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
몇 년 단위로? 그리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라고? 5년마다. 됐어요? 그러면 너무 쉽잖아. 이제 이게 그 역할을 하는 게 무슨 계획이라고? 기본. 그러면 여기가 대도시급 이상의 시면 되게 넓은 시겠죠? 하나의 시로 들어오죠? 그러면 10년 안에 정비사업이 필요한, 대도시 전체가 다 정비사업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정비사업 해야 되겠네, 여기 정비사업 해야 되겠네, 여기 정비사업 해야 되겠네. 됐어요? 정비사업이 필요한 계략적인 범위를 정해주라는 거예요.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여기에서 정해줍니다. 그리고 이 정비사업을 세 군데를 한꺼번에 와장창 같이 하는 거 아니잖아. 순서별로 해야죠. 그러니까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여기서 정해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정해졌죠? 그러면 얘가 먼저, 얘 두 번째, 얘 세 번째 이렇게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비 예정 구역별로 정비계획 수립해야 되잖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도 다 정해주라는 거예요. 언제 이걸 수립해야 되는지. 맞아요? 그리고 여기 정비해야 안 해요? 한다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계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주라는 거야. 건폐율, 용적률의 무슨 계획? 밀도 계획. 이게 기본 계획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도시 단위의 정비 사업에 대한 지침, 방향 정해주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뭐하고?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죠? 지방의회는 며칠 내 의견 제시해주라고? 60일.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대도시급 이상의 시장이 뭐하고? 수립하고. 수립했다면 이를 뭐 해주라고? 고시해줘라. 됐죠? 자, 끝이야. 이제 요거 알았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너무 쉽죠. 여기에서 정해줬으면. 맞아요? 여기서 정해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정해진 때 있죠? 그러면 여기를 관할하는 구청장 등은, 만약에 이게 특별시나 광역시라면 누가? 구청장 등이 뭘 수립하라는 거예요? 정비계획을 수립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떤 정비사업 할 건지. 됐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자치시나 자치도나 일반시나 군이라면, 됐어요?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 수립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 수립하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주민에게 서면으로 뭐 해주고? 통보해주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며칠 이상 공람하고, 30일 이상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 듣죠? 그래서 구청장 등은 누구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해달라고 뭐하고? 신청하고, 시장, 군수는 자기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랬을 때 정비계획의 내용은 뭡니까? 정비사업이 6가지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떤 정비사업 할 건지. 맞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로 할 건지. 규모는 이제 정비구역의 구체적인 면적이겠죠? 정비구역의 구체적인 뭐요? 면적. 건축물의 주 용도. 건축물의 규모 정해주는 거죠?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뭐에 관련된 거? 높이. 그리고 이러한 걸 언제 할 것인지 정해주는 계획을 수립해라. 됐나요? 알아두시면 돼요. 더 이상 이제 설명 안 합니다. 됐어요? 자, 요것만 알면 게임 끝이에요. 자, 이제 넘기시면 시행 방법이에요. 자, 정비사업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6가지.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쵸? 얘는 스스로 방법도 할 수 있고, 수용 방법도 할 수 있고, 환지 방법도 할 수 있고, 관리 처분 방식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섞어서도 할 수 있어요. 혼용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죠. 개념 알면 너무 쉽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니까 얘는 스스로 방법만 가능하다.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도 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재건축 사업 있죠? 관리 처분 방식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관리 처분 방식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 있죠? 관리 처분 방식 또는 환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자, 시행자 갑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니까 조합이 할 수 없겠죠? 누가 한다고요? 시장, 군수가 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주택공사 등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더 나가서요. 주택공사 등하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있죠? 이자들과 공동으로 시행하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어쨌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한다 못한다? 못해요. 근데 이자들이 시행을 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토지 등 소유자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뭐를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근데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있죠? 이때는 세입자의 동의는 뭐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입자의 동의가 생략되는 경우는요, 지금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 여기 한번 봐. 임대주택이 충분히 있어. 이미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려는 구역 안에 임대주택이 충분히 있다면 세입자 동의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죠. 됐어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요. 스스로 개량 방식으로 할 때 세입자 동의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쵸? 환지 방식, 관리 처분 방식 있죠? 이럴 때도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세입자 세대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어느 방식일 때냐면 수용 방식으로 할 때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수용 방식으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 토지 등 소유자의 세입자 세대수가 얼마 이하거나 2분의 1 이하거나 임대주택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면 세입자 세대수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더 나가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건축물의 붕괴 우려가 있으면 됐나요? 자, 동의 아싸리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좋아요.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누가 한다고요? 시장, 군수가 합니다. 그거 알면 되고요. 재개발 사업은 누가 한다고요? 조합. 근데 조합원 과반수 동의 얻으면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하고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재건축 사업도 누가 하라고요? 조합. 근데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얻으면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누가 하라고요? 조합. 근데 조합원 과반수 동의 얻으면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갑니다. 누가 하라고요? 조합. 의무다 아니다? 아니다. 얘는 누가 단독으로도 할 수도 있다? 토지 등 소유. 근데 그거는 빨리 외워두셔야지. 그거 모르면 안 되지. 그쵸? 자,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다? 도시환경 정비. 외웠어요? 지금 외우자 신경 써서. 아직까지 못 외운 듯한 불길한 눈빛들, 흔들리는 눈빛들,
갖지 말고 외우세요. 자,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정비사업 뭡니까? 도시환경 정비. 외우십니까? 믿어도 되나요? 떨립니다. 좀 있으면 탄론할 텐데. 자, 그리고 이자들 가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공동 시행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정리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배운 거 정리하면, 자, 정비사업은 대도시급 이상의 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방향 지침 정해주는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미리미리 수립해 놓는다. 됐죠? 자, 왜 얘 수립해야 된다고 그랬죠? 정비에 대한 지침을 정해주는 계획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대도시마다 정비 사업에 대한 지침 정해주는 기본 계획을 미리미리 수립해 놔라. 몇 년 단위로?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라. 그거를 머릿속에 싹 새겨야 돼, 지금. 이 기본 계획의 존재를. 됐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정해진 때가 되면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한다. 정비구역 지정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도지사는 여기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아, 당연하잖아. 정비라는 개념을 가면. 됐죠? 그리고 이렇게 정해지면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사업하면 돼요. 근데 원칙적인 시행자가 누구다? 조합이다. 원칙적인 시행자가 누구다? 조합. 누구다? 조합. 단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그거 알면 돼. 지금 첫째 시간 공부한 것 중에 용어 정의하고 거기까지만 정의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